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양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야담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어온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지, 무엇을 물려주면 안 되는지 그 명확한 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조선시대 한양 종로 시장통. 한 남루한 노인이 국밥집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옷은 남루하고 얼굴은 때가 잔뜩 묻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불쌍히 여겨 국밥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거라도 드세요. 노인은 두 손으로 국밥 그릇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노인 좀 보게. 얼마나 굶었으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나. 그런데 한 노인이 그 거지 노인을 보고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최부자 어르신 아니신가? 뭐? 최부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부자. 한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갑부였습니다. 땅이 수백 마지기, 집이 수십 채, 종이 1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10년 전 최부자는 모든 재산을 세 아들에게 나눠주고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떠나셨다던데. 그런데 왜 저렇게 거지꼴이 된 거지? 자식들이 배은망덕해서 아비를 버렸구나. 사람들은 혀를 차며 최부자의 자식들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최부자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10년 전 재산 분배의 날.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부자는 환갑을 맞이한 어느 날 세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들들아,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재산을 너희에게 물려주려 한다. 세 아들은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최부자는 재산을 공평하게 셋으로 나눴습니다. 첫째에게는 땅과 집, 둘째에게는 상점과 창고, 셋째에게는 금은보화와 종들.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살 거라. 나는 산속에 들어가 조용히 여생을 보내겠다. 아버지, 저희와 함께 사시면 안 됩니까? 아니다.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라. 나는 내 삶을 살겠다. 최부자는 호련히 떠났습니다. 세 아들은 각자 받은 재산으로 살림을 꾸렸습니다. 큰 집에서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종들을 부리며 호의호식했습니다. 하지만 최부자는 산속에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렁뱅이 행색으로 변장하고 한양 곳곳을 떠돌며 자식들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 자식들이 재산을 어떻게 쓰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자. 최부자는 품속에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의 시험 생각할 기회. 어느 날 최부자는 거지 행색으로 첫째 아들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발 밥 한 끼만 주십시오. 하인이 쫓아내려 하자 안에서 첫째 아들이 나왔습니다. 저 늙은이 좀 불쌍하니 밥이나 주거라. 하인이 밥을 내왔습니다. 최부자는 밥을 먹으며 첫째 아들을 관찰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넓은 마당에 앉아 하인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저 장독대는 저쪽으로 옮기고 저 나무는 여기로 옮겨라. 예, 도련님. 첫째 아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든 걸 하인들에게 시켰습니다. 심지어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하인을 불렀습니다. 물 좀 가져와라. 예, 도련님. 최부자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잃었다. 모든 것을 하인에게 시키니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배가 고프기 전에 밥을 입에 넣어주니 언제 먹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내가 첫째에게 너무 많은 재산을 준 탓이다. 며칠 후 첫째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인 하나가 도망을 갔는데 그 하인이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떡하지? 밥은 누가 하지? 청소는 누가 하지? 첫째 아들은 밥 한 끼 지을 줄 몰랐습니다. 청소도 못했고 빨래도 못했습니다. 평생 하인에게만 시켜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첫째 아들은 새 하인을 구할 때까지 국밥집에서 밥을 사 먹어야 했습니다. 최부자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미리 준 탓에 첫째는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구나. 둘째 아들의 시험 고생 없는 안락함.
최 부자는 둘째 아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물려준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배인을 고용해 모든 걸 맡기고 자신은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상점이니 굳이 내가 나설 필요 없지. 지배인이 알아서 하겠지. 둘째 아들은 매일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고 기생을 불러 놀았습니다. 고생 없이 편안한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거지 행색으로 둘째 집 앞에서 구걸했습니다. 밥 한 끼만. 둘째 아들이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거지 귀찮으니 돈 몇 푼 주고 쫓아내라. 하인이 돈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여기 받아.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최 부자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둘째는 고생 없이 얻은 안락함 속에 빠져 있다. 스스로 일하지 않고 돈만 쓰고 있다. 부모의 재산으로 지은 집이 둘째에게는 감옥이 되었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그저 물려받은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 1년 후 둘째 아들의 상점이 망했습니다. 지배인이 돈을 횡령했던 겁니다. 둘째 아들은 장사를 몰랐기 때문에 뒤늦게 알았을 때는 이미 돈이 다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이. 둘째 아들은 울며 불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 모습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고생 없이 준 재산은 독약이었구나. 둘째는 스스로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 셋째 아들의 시험 부채감이라는 쇠사슬. 최 부자는 막내 아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막내는 아버지가 물려준 금은보화를 고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쓰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이야. 함부로 쓸 수 없어. 아버지께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막내는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이 재산을 함부로 쓰면 안 돼. 아버지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야. 막내는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망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날리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결혼도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는 게 죄스러워 미뤘습니다. 최 부자는 거지 행색으로 막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발 밥 한 끼만. 막내가 직접 나와 국 한 그릇과 밥을 내왔습니다. 어르신 드세요. 고맙소. 참 착한 양반이구려.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고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최 부자는 물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가? 산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희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시고 그 재산을 잘 쓰고 있나? 막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인데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최 부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막내는 부모의 희생이라는 부채감에 갇혀 있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생각이 막내의 발목을 잡고 있다. 막내는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움츠러들어 있다. 이것은 내가 희생을 강조한 탓이다. 최 부자는 10년간 세 아들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이 오히려 독이 됐구나. 최 부자는 수첩을 펼쳐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생각할 기회를 물려주지 마라. 배가 고프기 전에 밥을 입에 넣어주는 부모는 자식의 이빨을 약하게 만든다. 스스로 굶주려 봐야 사냥하는 법을 배운다. 내가 첫째에게 모든 걸 미리 줘버렸기 때문에 첫째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잃어버렸다. 둘째, 등 따스한 방을 먼저 주지 마라. 고생 없이 얻은 안락함은 독약이다. 부모의 재산으로 지은 집은 자식에게 감옥이 된다. 둘째는 내가 물려준 재산 덕분에 편안했지만 그 안락함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결국 망했다. 셋째, 부모의 희생이라는 부채감을 주지 마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은 자식의 발목을 잡는 쇠사슬이다. 부모는 부모의 삶을 당당히 살아야 자식도 제 발로 선다. 막내는 내 희생 때문에 죄책감에 갇혀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다. 최 부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 잡아야겠다. 갑부의 귀환. 어느 날 한양거리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 부자께서 돌아오셨다. 최 부자는 거지 행색을 벗고 가장 멋진 비단옷을 차려입고 유유히 한양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살아계셨군요. 자식들이 버렸다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최 부자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시험한 거요. 10년간 거지 행세를 하며 자식들을 지켜봤소. 그래서 어떠셨습니까? 깨달았소. 내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걸. 최 부자는 세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셨습니까? 세 아들은 울며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최 부자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10년 전 너희에게 재산을 준 것은 실수였다. 그 재산이 너희를 망쳤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 부자는 10년간 관찰한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첫째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된 것, 둘째가 고생 없이 망한 것, 막내가 부채감에 갇힌 것. 세 아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미안할 것 없다. 잘못은 내게 있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줘서는 안 될 것을 물려줬으니까. 최 부자는 선언했습니다. 이제 내가 남은 재산을 어떻게 쓸지 말하겠다. 세 아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은 재산으로 서당을 세우겠다. 스스로 자립하려는 청년들을 위한 서당이다. 거기서 그들에게 생각하는 법, 고생하는 법, 당당하게 사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그럼 저희는요? 너희는 이제 내 재산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라. 첫째, 너는 하인 없이 살아봐라. 스스로 밥 짓고 청소하고 생각해라. 둘째, 너는 작은 가게 하나 차려 직접 장사를 해봐라. 고생하며 배워라. 막내, 너는 내 은혜를 잊어라. 내 꿈을 펼쳐라. 실패해도 괜찮다. 그게 내 인생이다. 세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로부터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첫째 아들은 작은 집에서 살며 스스로 모든 걸 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차 능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농사를 지으며 자립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법을 배우자 첫째는 훌륭한 농부가 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직접 물건을 사고 팔며 고생했습니다. 처음엔 실패도 많았지만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10년 후 둘째는 정직한 상인으로 소문났고 작지만 성공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꿈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고 실패도 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10년 후 막내는 자수성가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최 부자는 팔순이 됐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서당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찬 노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새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물려주신 진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이다. 자식에게 물려주면 안 되는 세 가지. 첫째, 생각할 기회를 물려주지 마라. 여러분, 자식이 배고파하기 전에 밥을 입에 넣어주면 자식은 언제 밥을 먹어야 하는지 배우지 못합니다. 자식이 문제에 부딪히기 전에 미리 해결해주면 자식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미리 주지 마십시오. 자식이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결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자식이 이빨이 튼튼해지고 두뇌가 발달합니다. 둘째, 등 따스한 방을 먼저 주지 마라. 고생 없이 얻은 안락함은 독약입니다. 부모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지은 집에서 자식이 편안하게 산다면 그 자식은 밖으로 나갈 용기를 잃습니다. 자식에게 고생을 시키십시오. 작은 방에서 살게 하고 스스로 집을 마련하게 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자식은 강해지고 독립심을 기릅니다. 부모의 재산으로 지은 집은 자식에게 감옥이 됩니다. 셋째, 부모의 희생이라는 부채감을 주지 마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은 자식의 발목을 잡는 쇠사슬입니다. 부모가 희생을 강조하면 자식은 죄책감에 갇혀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삶을 당당히 사십시오.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그래야 자식도 죄책감 없이 제 발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 부자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최 부자는 처음에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그 재산이 오히려 자식들을 망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자식에게 집을 주지 말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자식에게 재산을 주지 말고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에게 부채감을 주지 마십시오. 부모는 당당하게 자신의 노년을 즐기십시오.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최 부자는 남은 재산을 자식이 아닌 청년들을 위한 서당에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유유히 한양거리를 거닐며 노후의 품격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자식에게 모든 걸 주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의 노년을 품격 있게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고 여러분의 경제적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야담이 여러분의 자녀 교육과 노후 준비에 새로운 시각을 주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당당하고 품격 있는 노년 사시길 기원합니다.